네, 이 부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뭐 예상 문제집 보니까 뭐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소설에서의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 현대소설보다는 우리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솔직히 현대극 쪽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시가 훨씬 많이 나오고요. 현대시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대시에 좀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다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 시점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간단한 부분들인데요. 10개 써놨는데 제가 이거 만약에 뭐 필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셔도 되지만 설명한 것들도 꽤 있어요. 제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만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소설에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시점. 시점은 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고전소설 쪽에서 확인해 봤을 때 다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시점 어떻게 나오느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1인칭이라고 하는 것과 3인칭이라고 하는 걸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나눠준다? 얘는 서술자가 작품 어디에 있다? 안에 있다. 작품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서술자가 어디 있다? 작품 밖에 있다. 라고 하는 거 요것을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가 존재한다 안 한다? 나가 존재한다? 이쪽에선 나라는 게 없이 이름만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3인칭으로 간다는 얘기들입니다. 다음 이거에서 각각 나눠주게 되는 거겠죠. 각각 나눠준다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겠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요것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인칭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얘기할 거고요. 이것부터 먼저 말할게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서는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나가 있다 1인칭, 나가 없다 3인칭. 그 다음에 얘는 자기 이야기, 나가 자기 이야기하면 주인공. 내 이야기가 아닌 제3자, 나가 존재하지만 제3자의 사건들을 내가 얘기하고 있으면 1인칭 관찰자 시점.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3인칭 쪽으로 뭐예요?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작가가 뭐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등장인물 심리 말아주고 있으면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말해주고 있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 심리가 나오지 않고 관찰을 위주로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 관찰 위주로 해서 나오고 있으면 작가 관찰자 시점. 그쵸? 제일 쉬운 겁니다. 시점 잘 나와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쵸? 얘네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에 시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점 변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1인칭이 3인칭으로 가고 3인칭이 1인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나오다가 이 나가 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변화하는 거예요. 얘네가 1인칭하고 3인칭이 막 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시점의 변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점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의 시점으로 간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시점 변화를 나타내는 거는 어느 작품이냐? 유해 정도밖에 없어요. 얘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유해라는 작품에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얘가 집행유예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사형 선고 받기 전이에요. 사형 선고 받기 전인데 불구하고서는 얘한테 결정하라 그래요. 6.25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든요. 네가 북한으로 넘어온다고 한다면 널 살려줄게. 그렇지 않고선 네가 사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계속 남측의 국군 그 다음에 남한으로 가겠다라고 계속 말한다고 한다면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결국 뭘 선택해요? 나는 나의 고향으로 가겠소. 다시 말해서 뭐야 북에 있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형 선고를 내려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랬더니 뒤에서 얘를 밉니다. 그래 너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그렇게 원했던 남한으로 가. 그랬더니 얘가 뒤돌죠. 앞으로 가요. 걸어갑니다. 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똑바로 걸어야 된다. 죽는 그 순간까지 흉없지 않게 죽어야 된다. 나는 깨끗하게 죽어야 돼. 나는 똑바로 걸어야 돼. 계속 그거를 되뇌기면서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뭐로 나오냐? 그는 뒤터리에 충격을 느꼈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예요? 총 맞은 거죠. 근데 어떻게 나와요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알겠죠? 그쵸? 이 유해가 뭐예요? 나는 똑바로 걸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똑바로 걸어야 한다. 걸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변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다가 뭐라고 나있나고? 그는 뒷허리에
뒤터리에 충격을 느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충격을 느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의 나와 여기서의 그 똑같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불구하고 나가 그로 바뀌었죠, 지금. 지칭하는 게 1인칭인데 지금 3인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래서 점점 죽어가고 있고 무슨 눈 위에 쓰러졌고 붉은 피를 뭐 흘리고 있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1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시점의 변화예요. 이런 시점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만약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 지문에서 나타나줘야 돼요. 그쵸? 지문에서 나타나줘요. 그리고 내용을 쭉 보다가 똑같은 인간인데 불구하고선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거의 없어요. 유예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유예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써드릴게요. 여기 같은 인물인데 불구하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에서 그로 가든가 그에서 나로 오든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형태 시점 변화라고요. 1인칭에서 3인칭, 3인칭에서 1인칭. 아시겠죠? 요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거의 없어요. 고전은 아예 없고요. 고전은 이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에요. 아셨죠? 알아두시기 바래요. 서술자의 변화입니다. 서술자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 할 3대라는 작품에서도 얘가 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봐두셔야 되는데 서술자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이 서술자예요, 여러분. 그쵸? 말하는 사람이 서술자예요. 그랬을 때 요거 이렇게 빼갖고 올게요. 말하는 사람. 네, 서술자인데 우리가 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시점이 동일해요. 나머지들을 했기 때문에 요걸 할게요. 시점은 동일해요. 시점은 동일한데 불구하고 거기서의 시점에 나가 달라져요. 시점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3인칭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점은 동일한데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시점은 동일한데 말하는 사람이 달라진다. 얘는 무슨 말? 얘가 달라요. 얘는 말하는 지금 여기는 인물 자체가 동일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용어 자체가 변했죠. 1인칭, 3인칭이 변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점은 동일하다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근데 불구하고서는 뭐가 있느냐? 달라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잘 나오는 작품으로 얘기한다면 대표적인 작품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에요. 난쏘공이라고 하죠. 난장이가 쏘아온 작은 공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장이 쏘아온 작은 공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보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1인칭이에요. 나는 계속 말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예요. 내가 공장에 가서 무슨 일 있고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내 얘기 계속해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이겠죠. 1인칭 주인공인데 불구하고 거기서 누가 왜 말을 하느냐? 맨 처음에 영수라고 하는 애가 얘기를 해요. 나는 공장에 갔다. 공장에 갔는데 사장님은 나 힘들어 죽겠는데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하래요. 힘든데 축구 계속하래요. 왜요? 복지 혜택에 있는 회사다. 이런 거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병원이랑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라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사장님 집에는 나무를 가꿔주는 의사도 있대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빈부계층 보여주고 있죠. 그쵸? 그런 거를 막 설명해요.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회사의 미래를 얘기하신대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 되면은 이렇게 잘 되면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계속 회사의 미래를 얘기한대요. 꿈 같은 희망을 제시한대요. 근데 얘는 말해요.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나한테는 지금 점심시간에 올라오는 반찬이 더 중요한데라고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10,000원이 더 중요한 거지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됐을 때 니네한테 이만큼 해줄게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들이에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쭉 얘기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우리 형이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우리 형이 이해가 안 간다. 바뀌지 않아요? 입장이 바뀌고 있죠 지금. 똑같은 나죠. 근데 입장 바뀌지 않아요? 얘는 지금 얘에서의 중심으로 서술자의 눈으로 1인칭으로 얘가 우리 공장 사람들 우리 회사 사장님 이걸 바라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에서 확 바뀌어가지고 나는 우리 형이 이해가 가지가 않아. 형은 계속 어려운 말로 뭐를 쓴다. 근데 저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저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똑같은 나예요. 똑같은 1인칭이고 똑같은 자기 얘기예요. 근데 얘기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 안에서. 시점은 동일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뭘로 변하는 영희로 가게 됩니다. 영희가 뭐냐면은 여기서 여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인데 이 난수공에서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빈미 아직 극빈가요. 극빈가. 그런데 불구하고서는 판자촌 집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 다니는데 맨날 그거 해봤자 별로 돈 남지도 않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불구하고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판자촌 그 집이 뭐하래요? 아파트 생긴대. 다 나가래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쵸? 그랬는데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입주권을 줬어요. 입주권을 줬어요. 입주권이 뭔데요? 입주권 줬어요. 맨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 준 거예요. 아 얘네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걸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맨 처음에 주겠대요. 누가 들어와서 여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럼 판자촌 짓고 살겠어요 얘네가? 그쵸? 잘못된 시책인 거예요. 어찌되었던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얘네한테는 무용지물이죠. 이거 있어봤자 소용없죠. 그랬더니 이거 노리는 사람들이 막 다가와요. 누가요? 부동산 업자들. 부동산 업자들. 왜? 이 사람들은 그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집이 지어져가지고 뭐하면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가 오르면 몇 배로 튀겨가지고 이거를 팔 수가 있으니까. 이 입주권을. 알겠죠? 이게 아파트 짓고 나면 몇 배로 얘가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갖고만 있어도 돈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부동산 업자들이 와가지고 사갖고 가는 거죠. 근데 얘네는 지금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갖고 있을 돈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살 돈도 없는데 지금 팔아야죠. 조금이라도 100만 원 더 받고 200만 원 더 받고 팔아야 되죠. 그쵸? 근데 그거를 팔아봤자 그 받은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또다시 판자촌 지을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조금인 돈인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걸 몇 배로 나중에 튀기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다시 옵니다. 영희가 뭐 하는 거예요? 입주권을 결국 팔았어요. 팔고 어머니가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막내딸인 영희가요. 그 입주권 그 부동산 업자가 가는데 그 검정색 차를 타요. 그 부동산 업자가 딱 떠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딱 타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업자가 처음에 깜짝 놀라서 뭐지? 라고 하다가 웃어요.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날 따라오겠다는 건가? 그래 좋아. 날 따라와도 좋아. 대신 안 돼라는 말은 하지 마. 라고 말해요. 그때 얘가 끄덕거려요. 따라갑니다. 어떻게 돼요? 강간당하죠. 강간당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아요. 그 집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나를 쳐다보면 엄마는 무슨 말을 할까? 나요. 똑같은 나하고 자기 이야기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이게 뭐예요? 얘는 나하고 그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나 그가 바뀌는 거야. 나 그가. 근데 여기는 똑같은 나인데 말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느냐예요. 여기서 서술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변하는 1인칭, 3인칭.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인칭과 3인칭이 넘나드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똑같은 시점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입장.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입장이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영수의 입장, 영호의 입장, 영의 입장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영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을 보면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할까? 아버지는 잘 있을까? 오라버니들은 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훔치잖아요. 그 입주권하고 얼마만큼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요. 도망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자기 동네로 갔는데 이미 그곳은 다 허물어 벌어졌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와 오라비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소문에는 무슨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굴뚝 청소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날리고 그래서 얘는 어찌할 바 모르면서 아버지 어머니 찾아다니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내용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1인칭 주인공이자 시점 변하진 않지만 말하는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3대가 이렇습니다. 3대가요. 거기 내용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제사 문제 가지고 싸우거든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제사 문제가 가지고 싸우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버지 이름이 조의관이고요. 아들 이름이 조상훈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조의관의 얘기는 내가 이런 이야기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지 정말 화가 났다. 누구의 입장이에요? 조의관 입장이라고요. 맞죠? 조의관 입장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중에 쫙 보잖아요. 그러면은 조상우는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였다. 자기한테 그런 말하는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였다. 누구의 입장이에요? 조상훈의 입장이죠. 이게 시점은 뭔데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나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쵸? 근데 불구하고 누구예요? 제3자인 작가가 아니라 이 작가가 조의관의 편에서 얘기하다가 조상훈의 편에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서술자 변화예요. 서술자 변화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지가 나왔다는 얘기들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현대소설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소설 쪽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시점의 변화가 나타나 있고요. 서술자 변화가 나타나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없어요. 시점의 변화는 유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동그라미 1, 2, 3, 4에서 시점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서술자 변화가 나타나 있다 이렇잖아요. 이게 틀릴 가능성이 제일 많아. 찝으세요. 얘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찝으세요. 맞아요. 그게. 얘네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다. 시점의 변화는 유예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술자 변화라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설에서나 다 이렇게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서술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난소공 그리고 3대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난소공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지금 요거 얘기한 거 우리 앞으로 배울 3대 요 정도만 얘기하셔도 된다는 얘기들이라고요. 아셨죠? 오케이. 얘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주로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한다. 아시죠? 뭐가 나오면 된다고요? 따옴표 2분의 1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 주로 대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옴표가 2분의 1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따옴표, 여기 따옴표, 여기 따옴표. 대강 봤더니 2분의 1이 넘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2분의 1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한다. 액자식 구성 방식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어요.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있더라. 그쵸? 완전히 떨어진 내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외부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맞아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얘기할까요? 병신과 머저리라고 하는 현대소설이 있어요. 형이 병신이고 동생이 머저리고 난리 났어요. 둘 다.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형과 동생의 이야기, 현실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고요. 형이 소설 써요. 그 소설의 내용이 내부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다른 이야기죠. 완전히 소설 내용이니까. 그쵸? 그런 것을 갖다가 이게 액자식 구성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병렬식 구성 방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옴니버스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옴니버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시트콤 같은 것들 얘기한다 그랬죠? 시트콤 같은 것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데 얘는 1화가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딴 이야기, 그 다음 딴 이야기, 그 다음 딴 이야기, 계속 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웅소설 같은 경우는 딴 이야기가 아니죠. 걔가 태어나서 어떻게 영웅이 되는지까지예요. 이건 옴니버스가 절대 아니에요. 그쵸? 이야기가 완전 단편적인 게 딱딱딱딱 떨어져야 돼요. 우리 소설에서 거의 없어요. 우리 소설에서 거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좀 잘못된 것은 이라고 그랬을 때 병렬식이라든가 시점의 변화라든가 서술자의 변화가 나오잖아요. 얘네가 잘못된 확률이 가장 크다는 얘기들입니다. 저 일화가 나열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추부식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하죠? 시간의 흐름대로입니다. 보통 소설들이 거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쵸? 보통 소설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과거와 현재가 교차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과거 갔다가 현재 갔다가 현재 갔다가 과거 갔다가.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에서 과거로 간 게 더 중요하죠. 교차되는 건 왔다 갔다. 현재에서 과거,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과거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죠. 10번으로 쓸까요? 뭐 있어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죠.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순행이죠. 역순행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래에서 현재가 되든가 현재에서 과거가 다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순행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역순행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뭐만 나와도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만 나와도 역순행이죠. 그쵸? 이게 미래부터 시작 안 해도 된다고요. 요 부분만 나와도 역순행이라고요. 여기 부분만 나와도 역순행이라고요. 미래에서 시작해가지고 현재로 가도 역순행이라고요. 보통은 요거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만 역순행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죠?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현재와 과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현재 왔다가 과거 왔다. 현재 왔다가 과거 왔다가. 이거를 교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구어체와 문어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어체라는 것은 뭐가 많으면 되는 거냐? 따옴표 부분이 많으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어체라는 건 따옴표가 많으면 돼요. 왜요? 말하듯이 썼을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거는 비속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구어체예요. 비속어 같은 거 많으면 구어체예요. 비속어라든가 욕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사투리 같은 거 나와도 구어체예요. 이것들이 거의 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문어체라는 건 딱
딱딱한 말투예요. 거의 연설문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쪽의 현대소설이 연설문처럼 딱딱하게 쓰면요. 재미없죠. 안 팔리죠. 당연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의 현대소설 쪽에서는 구어체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연설문 같은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담화문 같은 것들이 문어체예요. 소설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보통 말하듯이 썼을 거니까. 구어체가 다 있다. 문어체라고 나오면 거의 다 틀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것들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10가지 정도의 현대소설의 개념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